안녕, 난 나봉만이야. 압축하고 압축해서 의사 양성하겠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사 아니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건복지부 전공의 지원자 있으면 뽑아라. 권고, 수련 보육 고타 할 경우 교수 징계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인데요. 어, 오늘 보건복지부 그 브리핑을 봤어요. 예, 그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저기 보건복지부 이분이 누구죠? 뭐 권병기 필수의료 지원관 아마 이제 저기 퇴직하신 분 이어서 바톤 터치해서 나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제가 느낀 전반적인 그런 전체적인 느낌은 진짜 보건복지부 계획이 없다. 역시 좀 생각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보건복지부의 내용 한번 보면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그 뭐 가을턴이라고 해서 가을에 이제 레지던트를 뽑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PO를 낸 병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전공의들 들어가면 그 가을턴에 들어간 전공의들을 나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다. 안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교수님들이 있구나. 그래도 이렇게 의료 사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공의가 들어갔을 때 교육을 제대로 할 거라고 믿는다 하면서 헌법을 언급을 했어요. 헌법상의 뭐 차별 금지 관련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헌법 제11조 1항에 있는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뭐 좋은 말이고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도 어쨌든 사람인데 감정이 있잖아요. 아니, 가을턴으로 들어온 애들 솔직히 꼴보기 싫고 가르쳐주기 싫다. 근데 이제 물론 그 가을턴으로 들어온 전공의 앞에서 야, 나 너 꼴보기 싫으니까 안 가르칠 거야. 저리 가.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 선생님, 그 제가 되게 좀 오늘 외래 환자가 많아가지고 오늘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선생님 알아서 저기 환자들 보고 좀 노티 좀 해줘요. 공부 알아서 하시고. 근데 뭐 사실 지금도 전공의들 그렇게 교수님들이 굉장히 지도를 많이 해주고 계신가요? 뭐 글쎄요. 근데 그게 이제 교수님들이 뭐 지도를 해주기 싫어서라기보다는 교수님들도 바빠요. 네, 외래도 있고 회진도 돌고 환자도 봐야 되고 저기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수술하시는 분들은 수술해야 되고 근데 뭐 전공의들 교육을 어떻게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주겠습니까? 네, 뭐이 시스템 문제죠. 근데 뭐 하여튼 그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전공이 없는 상황에서 더 바쁘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하여튼 들어온 사람들을 사실 뭐 그런 핑계로 어, 그렇게 만약에 교육을 못 해준다면 그거를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차별 금지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건. 그러니까 본심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오늘 저기 보건복지부 브리핑은 역시나 평소와 똑같이 똥볼이었다. 기자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공이 강제 선발 명령. 그러니까 이제 지원자가 있으면 뽑아라. 약간 이런 권고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명령이죠. 예. 거기에 명령조가 이제 숨어 있는 거고. 전공의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원래 소속돼 있었잖아요. 전공의들이. 여기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어, 병원이라고 하면
이 RRR을 이제 다 전공이라고 봅시다. 전공의들이 월 병원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아주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게 쇠공입니다. 쇠공 정책이고요. 빵 내리쳤어요. 아, 뭐야 이거, 나가라는 뜻인가? 예, 다 나갑니다. 꽝 충격을 받으니까 알알이 다 흩어져서 나갔어요. 사직을 한 거죠. 근데 나가려고 했는데,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약간 껌 이렇게 늘어뜨리면 이렇게 얇게 되는 거 아시죠? 네, 얇은 실같이. 어, 떨어져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지네? 뭐지? 네, 면허를 묶었죠. 네, 면허를 묶어두고 지금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실제 지금 사직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자로 사직이 돼서 이 끈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을턴으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공이 4년 차, 뭐 이런 이제 고년 차들, 이제 얼마 안 남은 빨리 졸업하고 전문의 딸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굉장한 단일 대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을턴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 이해는 해요. 그 저기 의대 6년, 그리고 인턴 1년, 레지던트 뭐 3년, 4년 이렇게 해서 거의 근 10년 가량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뭐 레지던트 4년 차, 3년 차. 근데 지금 이거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수련받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 특히 이제 피부과라던가 뭐 인기과, 의학과, 지금 현재 인기과들의 어렵사리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사직을 하거나 실제 뭐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용기 있고 굉장히 좀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이게 본인의 뭐 이익을 위해서, 뭐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이 정도의 단일 대우가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정말 의료를 망가뜨리고 의학의 기반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고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복귀하는 그런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저희한테는 좋은 거죠. 예. 원형적 사고를 해서, 아, 내 인생에 내가 걸러야 될 사람들을, 아, 정부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내 인생에서 걸으면 되겠다. 왜냐면 이제 좀 자기 이득을 위해 동료에게 좀 칼을 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선언 직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쎄요, 디폴트란 말을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디폴트가 그냥 뭐 저희 초기값, 기본 설정값 뭐 이런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민법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고요. 뭐 부도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돈이 없다는 거죠. 예, 충남대병원이. 그래서 문 닫을 위기다. 기존의 근원 때문에 돈이 부족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볼트 선언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 충남대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에요. 사실 저도 이제 대전에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초중고 다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충남대 병원이 그래서 많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로 많이 올라오지만 충남대 병원도 많이 갈 정도로 굉장히 신뢰 있는 병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병원이 이렇게 경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위기다. 특히 충남대 세종분원,
분원 같은 경우 4,200억 원대의 막대한 차입금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 대전 본원도 매달 100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 부실 경영에 빠진 상태. 돈 얼마 안 남았대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의료 사태가 벌어지고 예상한 일들이죠. 병원들이 도산되고 문을 닫고 이러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정부가 지른 게 가장 큰 문제지만 대한민국 의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 굴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나왔다고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버티고 버티고 버틸 수는 있는데 결국 이거는 돈의 문제죠. 돈의 문제. 저희 나라 의료비가 너무 싸고 값싼 노동력으로 인턴 레지던트로 병원을 그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일단 그들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희망이 없다고 빠져나간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파업을 한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겠다고 사직을 한 거라서 씁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이슈를 3개 정도만 준비해 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정보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